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11월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장거리 운전 끝에 주 경계선을 넘는 외딴 2차선 국도를 달리고 있었죠.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라 도로 위에는 제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그때 전방 50m쯤 앞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란색 우비를 입고 낡은 더플백을 든 채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워 보였죠. 평소라면 낯선 사람을 절대 태우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비바람이 너무 거칠어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남자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다음 주유소까지만 태워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남자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 안에는 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젖은 옷 냄새 같기도 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소의 냄새 같은 비릿함이 섞여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피부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하자 남자는 가만히 창밖을 응시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싶어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어디서부터 걸어오신 거냐고 물었죠.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게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가 고장 났어요. 저 뒤쪽 숲길 근처예요.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동자는 저를 전혀 쳐다보지 않은 채 오직 전방의 어둠만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힐끔 곁눈질로 그를 살폈습니다. 남자는 무릎 위에 얹은 가방 지퍼의 손잡이를 끊임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열었다가 아주 조금 닫았다가 다시 살짝 여는 동작을 규칙적으로 반복했죠. 그 틈새로 낡은 즉석 카메라의 모서리 같은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붉은 흙인지 때인지 모를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약 10분쯤 달렸을 때 남자가 갑자기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기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줄 수 있나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 우회전 길은 민가도 없는 깊은 산림관리용 도로였습니다.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막다른 비포장 도로였죠. 주유소는 직진으로 5마일 더 가야 한다고 말하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친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정중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고쳐 매는 순간 가방 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 매트로 떨어졌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하얀 테두리를 가진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남자는 아직 알아채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두운 구간이었지만 계기판에 푸르스름한 빛이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두운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어떤 여성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목 주변에 선명한 보랏빛 멍 자국이 찍혀 있었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가방 안에 무엇이 더 들어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남자의 얼굴을 슬쩍 보세척 보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기괴할 정도로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태연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서요. 일단 주유소 먼저 들렀다가 가도 될까요? 계기판의 주유 경고등은 다행히도 실제로 켜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차갑고 공허한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주유소요. 남자가 아주 느리게 되물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와이퍼가 유리창을 긁는 삐걱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몇 초 동안 빤히 뜯어보더니 천천히 다시 앞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름은 넣어야지. 그 한마디에 멈췄던 숨이 터져 나왔지만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낡은 주유소에 넌사인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지만 편의점 안에는 직원 한 명만 멍하니 앉아있는 외딴 곳이었죠. 저는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고 기어를 파킹에 넣었습니다. 남자는 안전벨트를 풀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기름 넣고 올 테니 편하게 계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유기를 집어드는 척하면서 저는 편의점 유리창 너머의 직원을 향해 다급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저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차 안을 들여다본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남자가 조수석 바닥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떨어진 사진을 찾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윽고 남자가 바닥에서 사진을 주워 들었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우비 모자조차 쓰지 않은 채 오른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유소 바닥을 울리는 그의 젖은 발자국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거 봤어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국도 저편에서 번쩍이는 경광등과 함께 순찰차 한 대가 주유소 진입로로 꺾어 들어왔습니다. 빗길 순찰을 돌던 주 경찰이 우연히 커피를 사러 들른 것이었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남자의 전신을 비추자 남자는 거짓말처럼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번개처럼 몸을 돌려 주유소 뒤편 칠흑 같은 숲속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관들에게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무전을 치며 숲속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추가 지원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주유소를 에워쌌죠. 차 바닥에는 남자가 떨어뜨리고 간
낡은 더플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그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십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과 피 묻은 사냥용, 나이프, 그리고 여러 개의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인근 주에서 최근 몇 달간 실종 신고된 히치하이커들과 운전자들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히치하이커를 태워주는 운전자들을 노려 차량을 빼앗고 범행을 저질러 온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그날 밤 숲을 통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버리고 간 소지품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려 했지만 지문조차 등록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야간 장거리 운전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밤길을 혼자 달릴 때면 조수석 바닥을 쳐다보게 됩니다. 만약 그날 제가 순찰차를 만나지 못하고 그가 말한 숲길로 우회전했더라면 저 역시 그 남자의 가방 속 사진 한 장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비 오는 밤 길가에서 손을 흔드는 누군가를 보더라도 절대 차를 멈추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인지는 차를 세우기 전까진 알 수 없으니까요.